지금부터는 이제 그 폭등 내지는 쭉 상승론자들의 어떤 논리적 근거, 이론적 어떤 근거 내지는 주장.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요즘 유튜브 업계에서 또 요즘 화제가 자유지성이라는. 자유지성, 리버럴리즘이네요. 얼굴은 안 드러내고. 얼굴 없는 자유지성. 자산 인플레 시대의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택 포지션은 거지가 되는 길이다. 벼락거지 요즘 많이 나오죠. 1주택 이거 인플레이션 해치에 그친다. 그래서 2주택은 필수고 3주택을 해야 된다. 2주택은 필수, 3주택은 부. 그렇군요. 나가 레버리지의 시대 때 빚을 많이 내서 해라. 폭락론자하고는 거의 정반대죠. 완전히 양극단에 서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폭락론자들도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분도 통화량. 역시 탄탄한 논리가 있겠죠. 경제 이론, 다양한 경제 이론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9년에서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123조에서 1197조, 약 9.7배, 10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압구정동 구현대 33평형이 3억 원에서 당시 99년 3억 원에서 지금 30억 원, 10배 늘었다.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돌아가네요. 집값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이다. 그래서 가치 하락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자체의 가치가 계속 10분의 1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시 이 양반은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치죠. 그다음에 우리 최근 이제 기사에 보면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 항상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가계부채는 경제 위기 때 리만 쇼크 때나 IMF 때를 제외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렇죠. 가계부채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는 경기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당연히 늘어나요. 가계부채는 뭐냐면 신용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다른 분들도 주장하는 환생 이론이라고. 환생 이론. 17년 주기설입니다. 17년 주기설. 1965년 한센이 발표했네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미국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7년, 18년 주기로 움직이더라. 보통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게 들었죠. 근데 10년 그러니까 이게 그걸 대입을 해 보면 우리의 고점은 2024년. 2년 뭐 이렇게 되는데 고점 전 3년간 인플레로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럼 딱 2022년 뭐 2021년 이때가 급등하는 시기.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10년 주기설 뭐 몇 년 주기설이 있지만 이 17년 주기설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뭐 스웨덴 어디 갔다 보면 딱 이거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해외 이론을 많이 동원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분 말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또 급등론들을 한번 모아보면 쭉 요약을 한 거죠 지금. 전세 입주자 3법. 그렇죠. 임대차 3법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전세가 부족하고 전세금이 급등할 거다. 그런 매매가를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그다음에 로테이션 장세. 강남이 소위 얘기하는 키 맞추기라고. 키 맞추기야. 뭐 풍선 효과, 풍선 효과도 금강구, 오도광, 고양의양, 양주 거쳐서 지방 거쳐서 갔다가 다시 지금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인다. 그렇죠. 아니 지금 지방 대구도 15억인데 강남이 20억이야?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 증가세로 인한 아까 말씀 6월에 매물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매물이 줄어드니까 집주인 입장에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에다 세금 플러스해서 내놓는다. 양도소득세 70%뭐 그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세훈 시장 효과. 그렇죠. 오 시장이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지금 얘기해요. 이미 이제 재개발은 규제 완화를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규제 완화 기대가. 대선을 물론 일부에서는 대선이 오히려 뭐 악재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선 되면서 지금 민주당뿐만 야당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폭탄도 좀 제거하자. 논의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급등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 한계론. 지금 제일 걱정하는 이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그렇게 쉽게 못 오를 거다. 막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1, 2년 내에 오르기는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아까 말 서울 입주 물량이 내년 되면 사상 최저로 그렇죠. 지금 2022년에 되면 입주 물량이 거의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까 자유지성님처럼 과잉 유동성, 뭐 패닉바잉. 여전히 이것들이 이제 지속이 될 거다. 급등론도 지금 굉장히 논리적 기반이 탄탄한데 보입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어디 구멍 하나가 없어 보여요. 구멍이 없네. 물샐 틈 없는 아주 탄탄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이라고. 아포유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또 유튜브 상으로 유튜브에 또 요즘 최근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뜨는 핫한 분이시군요. 이분도 탄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세가율
변화와 집값 상승률의 변화, 입주 물량 변화를 보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불안해서 매매 수요로 저는 집값이 지금 전세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지만 이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실제로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하락할 수 있는 그거 없다. 결국은 전세가율이 우리가 하락 조짐이 좀 있었는데 이 플러스 이 임대차법. 그렇죠. 사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또. 이번에 또 큰 주장은 조정은 있어도 폭락. 이건 왜냐면 과거를 보니까 그렇죠. 조정은 일부 있었다. 조정은 내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폭락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폭락이라면 한 20% 30% 정도 떨어져야 폭락인데 전체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없었다. 그다음에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 규제보다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분 사이트 이분의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 통계들을 제시합니다. 이분의 또 재미있는 게 버블 붕괴론자, 규제론자가 집값을 올렸다 이런 또 주장하면서 굉장히 싸움닭입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전세 수요가 늘어 매매가가 안정되는데 폭락자들이 투기권 책임론을 선동해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주택자 주택 규제하고 임대차 3법에서 전세 매물을 감소시켰다. 오히려 이런 버블 붕괴론자들이나 규제론자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논리예요. 모두의 부동산 이분도 상당히 인기 있는데 집값이 비정상이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평생 지금처럼 산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 부동산 유튜버를 뭐 보시는 분들 많고 저희들 일종의 유튜버니까 이거 보면서 확증 편향. 그 문제는 확증 편향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하려는 경향성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부동산 유튜브를 볼 때 중요한 게 너무 부동산 전망에 얽매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부동산 전망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그거 예측 가능한가요?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은 모두가 돈을 벌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국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로케이션. 그런 관점에서 이 너무 이제 부동산의 팬덤 아이돌처럼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판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저희들만의 한번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는 쪽으로 지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 생각은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세금 완화 기대감, 저금리 지속 경기 회복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죠. 팩트 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폭락론자들이 집값 급등 실수요 감소했다. 투자 규제하는 거, 세금 규제, 분양가 계속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겨루기가 이거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폭락보다도 어떤 조정 양상 정도, 조정 양상 정도를 그러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폭등이나 폭락이나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이나 급락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정 국면인데 이제 상향의 조정과 하향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제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팩터들이 결국은 조금 어디가 더 세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이런. 그리고 돌발 변수도 우리가 생각해야 그렇죠. 돌발 변수가 있는데 그 돌발 변수가 뭐냐? 우리가 사실은 집값이 폭락했던 때가 리만 쇼크, 그렇죠. IMF 사태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키니까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죠. 퍼펙트 스톰이 불 수 있는 이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팬데믹.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걸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때 뭐냐면 팬데믹 미스터리라고 그래가지고 팬데믹이 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초기에 모두 집값이 떨어질까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반대가 돼버렸죠. 그럼 왜 그러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저금리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랐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게 수출 경제 성장률. 그렇죠. 대한민국이야말로 참 이게 수출을 먹고 근데 우리가 수출이 많이 그러니까 왜 대외 변수든 어쨌든 우리의 수출 경쟁이 뭐 급격하게 떨어질 일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결국은 위험하죠.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소득도 감소하고. 아까 자유지성님 말씀하신 우리 토화량이 늘어난 것도 보면 우리의 수출 증가량을 감안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이제 상승 쪽에서 발을 좀 빼기 시작한 고종환 대표적인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자 이분도 서울 집값 거품만 남았다. 근데 이분이 그럼 폭락론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주장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그리고 중요한 건 개별 아파트다. 그다음에 이분도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분이 뭐 폭락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제발 연끌해서 하지 마세요. 정책적인 기억납니다. 예. 저랑 같이 한번 슈퍼라이브 같이 하셨던 분인데. 예. 그다음에 2025년 이후에 집을 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폭락농자들이 가장 비난하시는 분이 이제 빠숑 김학년 소장인데 이분도 폭등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안 오르는 곳 늘어난다. 그다음에 어디 이제 지코노미 TV에 출연해서 지금 갭 투자하면 지옥문 열립니다. 너무 이거 보고 이거는 사실은 폭락자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어떤 전문가도 지금이 급상승한다든지 폭락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그 어떤 조정기에 진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이제 그 고종환 원장이나 김학열 소장 같은 경우에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지금은 부동산 가격에 약간의 이제 버블 조짐이 좀 있으니 지금은 그것보다 전망에 치중하지 말고 개별 아파트, 개별 그렇죠. 쪽에 이제 개별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개별적인 어떤 이 로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따른 투자가 필요한 거다. 개별적인 걸 골라야 된다. 그 뭐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분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뭐 지금 유튜브도 있었지만 이 노벨상을 타신 우리 저 로버트 실러 교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해 하시는 분 있죠. 그 노벨.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CNBC랑 인터뷰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법은 처음이다. 하여튼 한국 언론들도 난리가 났죠. 미 집값 100년간 이렇게 오른 적 없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뭐냐면 1년 내로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게 반전인데요? 이거 보시죠. 이거 한번 반전입니다. 이게 원문입니까? 원문이니까 한번 영어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1년 그러네. probably 아마 브링 하우스 프라이스 다운 하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네. 현재 주택 거품은 가격은 거품이 커져가던 2003년과 유사하다. 근데 2005년 이후 주택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사실은 한 1, 2년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1, 2년간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논란이 당장 뭐 내년에 집값 폭락한다, 하반기 집값 폭락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팬데믹으로 경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분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굉장히 중시하신 게 주택 착공 물량입니다. 이걸 보시면 요게 요 노란색이 이제 스타트 주택 물량 착공이고 이게 주택 가격입니다. 파란색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법을 공개하기 전에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집값이 급등하면 주택이 짓는 걸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하락의 힘으로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데 그때 보면 이게 아마 2008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저게 2008년, 2007년, 8년 그때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2010년부터 또 지금 공급이 착공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200만 가구 이상 연간. 근데 지금 아직 150만 가구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최고 정점까지는 멀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도미노 게임인데 도미노가 쓰러질 때 누군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변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뭐냐면 종말론적 세계관. 어쩌면 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정확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고령화 얘기하는데 영국, 독일 이민 정책 극복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 우리가 일본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고령화 대책에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민 확대에 주저하면서 됐고 그다음에 장기 침체 심화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책 실패였고 또 중요한 게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이클이 없이 무한정 오른다고 보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사이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것을 무조건 폭락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한 미래 예측 이건 뭐 점쟁이 또 신의 영역이다. 이건 뭐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도 그러다. 자기는 1, 2년만 예측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유튜버들 보실 때 이거를 팬덤적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관점이 있다. 비교해서 봐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 자,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게 만일 잘못된 그거였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결국은 그렇게 거기에만 오로지 오링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을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케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봐라. 근데 지역이 자기가 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렇죠. 남들도 좋게 볼 수 있는 지역, 교육력 여건의 변화, 일자리 변화 이런 것들. 제일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유튜브 보니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집 마련, 집 넓히고 지역 갈아타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집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생 전략. 이거 제가 단 건데 재건축 같은 경우나 신도시 입주 초기 같은 건 집값이 좀 쌉니다. 지역 그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의 초기. 그런데 그렇죠. 신규 개발 예정지에 이런 데 가서 고생 좀 하면서 그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또 상당히 이게 뭐 갈아타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아니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주택에 입주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근데 뭐 재건축 착공 직전 같은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지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보고 재건축 할 수 있는 데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럼 구체적인 정보는 땅집고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죠? 네, 땅집고를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열심히 구독하시고 또 요즘에 저희가 땅집고가 이 프리미엄 콘텐츠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땅집고 프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집고 홈페이지 또는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치시고 들어가셔서 땅집고 프로 들어가서 꼭 구독 한번 하시면 거기에는 저희가 이 일반적인 뉴스에서 보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쏠쏠하고 실전형 정보. 그렇습니다. 예, 진짜 돈 버는 정보. 기자들이 이거 발품 팔아서 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예. 이거 너무 좀 광고였나? 네, 여튼 하여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주택 부동산 시장이 지금 참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의 영역이지만 그걸 무슨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주장을 빠져드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네.